안녕하세요. 역사 속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이순신 장군. 그는 단 12척의 배로 거대한 적군을 맞섰고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독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신, 그가 12척의 배보다 더 무서웠던 고독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의 숨겨진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속에서 이순신은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불패의 신화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불패의 신화는 결코 순탄한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히 명량해전 당시 단 12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격파한 이야기는 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운이나 병사들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겪어야 했던 고독은 일반적인 장수가 느끼는 외로움과는 그 무게와 깊이가 달랐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그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기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고독은 그가 내린 모든 결정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의 리더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면했던 고독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립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과 견제를 받았고 심지어 파직과 백의종군이라는 모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국가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주변의 질투와 시기, 조정 대신들의 무능함, 그리고 심지어 왕의 불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조시대의 특성상 왕의 신임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오히려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의리와 신뢰입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과 충신들 사이에는 굳건한 의리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아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중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병사들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싸우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는 장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리와 신뢰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위기의 순간마다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의 청렴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청렴함을 유지하며 부정부패를 멀리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병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는데 이순신은 배려와 공정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약탈이나 비리를 엄금했습니다. 사적인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공적인 일에만 매진하는 그의 모습은 모든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 병사들의 식량과 의복을 마련할 정도로 그의 청렴함은 철저했습니다. 이러한 청렴한 리더십은 부하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조직 전체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청렴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을 넘어 전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순신은 뛰어난 실력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가진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사익이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국가의 대의와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실력과 인격의 조화는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역사의식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현재의 위기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인격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큰 안정감과 방향성을 제공했습니다. 넷째, 솔선수범의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말로만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사들보다 먼저 위험에 뛰어들고 가장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혹독한 훈련 중에도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위험한 작전에는 항상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직 전체의 단합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더가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일 때 조직원들은 그 리더를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런 리더의 전형이었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인사와 애민 정신입니다. 이순신은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인품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인사는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안녕을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피난 가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애민 정신은 백성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는 전란 속에서도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리더를 위해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위계 질서에 따른 상명하달식 소통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매일 저녁 부하 장수들과 함께 전술회의를 열고 각자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병사들의 애로사항까지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병사들과 관리들을 한데 모아 강한 해군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통과 통합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감정이나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한 대의 아래 모든 인재를 포용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조직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 준수의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번 세운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율을 어긴 자에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원칙 준수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고 예측 불가능한 전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원칙은 조직의 기강을 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준수는 때로는 고독함을 동반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결국 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함을 향한 그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그의 위대한 업적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함선을 제작하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으며 적의 함대에 돌격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고 대포를 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와 기술적 상상력이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그의 치밀함과 혁신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늘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다가올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더십이 집약된 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었습니다. 1597년 선조의 파직 명령으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단 12척의 배와 사기가 바닥난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출사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였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수정 열세 속에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싸움이었고 고독한 리더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한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지형과 물살을 철저히 분석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싸움에 임했습니다. 울돌목의 좁고 험난한 지형은 일본 수군의 거대한 함대가 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순신은 이러한 자연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한 이 기적적인 승리는 조선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략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랐던 병사들의 헌신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에는 이순신의 고독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결단과 지휘가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는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직과 백의종군이라는 개인적인 시련은 물론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며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 더욱 강인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영웅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존재였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전쟁의 고뇌에 시달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국가의 운명에 대한 깊은 걱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는 오히려 그를 더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철혈 장군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고 부하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인간미를 지닌 리더였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백성, 즉 조직원을 사랑하고 솔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고독한 결정과 행동들이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냈듯이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고독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기 영합적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렵고 때로는 언파푸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지혜를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바로 그 거울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의 고독한 리더십은 단지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12척의 배보다 무서웠던 고독을 견뎌내며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희생이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의견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고독한 용기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기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단은 때로는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했고 그를 더욱 외로운 길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조의 출전 명령이 명백히 무리한 작전임을 알았을 때 그는 왕명을 거부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신념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의지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굳건함은 단순히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단련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뛰어난 공학적 지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왜군의 전술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적을 막아낼 수 있을지 고뇌했던 그의 지략과 준비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의 준비는 늘 완벽했고 그의 전략은 늘 한 수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의 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은 그가 겪었던 고독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홀로 밤새워 전술을 구상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감독하며 식량과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를 더욱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다음 전투의 승리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은 그에게 집중과 통찰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리더는 끊임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거나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런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더로서의 용기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조직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이순신 리더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독한 용기를 가진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패배를 통해 배우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과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자신의 반성과 고민들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가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더욱 위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 직전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오히려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당시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순신의 불굴의 의지는 단순한 투지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지 전술적인 탁월함이나 군사적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청렴함과 공정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결합된 총체적인 인간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보다 무서웠던 자신의 고독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남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고독한 여정은 모든 리더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